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제 인사를 아까 앞에 또 누굴 봤는데 인사도 안 했다. 안녕하세요. 천직상담가 케이트입니다. 오늘은 바로 선생님을 모셨어요. 제가 이제 급으로 또 참 뭐든지 이제 급으로 하니까 뭐 그거 크게 필요한 게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좀 소개 좀 예, 시켜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바로입니다. 네, 기대했던 예, 기대했던 그런 소개 말씀이셨고요. 저 바로 선생님은 사실 진짜로 저하고 인친으로 이걸 인친이라고 그런다면서요. 인사이트, 뭐지? 인스타로 만난 인스타. 친구. 음, 왜냐면 이제 바로 선생님의 어떤 그 김미경 학장님이 하시는 그쪽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그림 그리기 그때 참여하셨었잖아요. 예, 그때 제가 보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그냥 들이대면서 저한테 그림 그려주실 수 없냐고 막 쫄라가지고 그림을 이제 받아냈죠. 그러면 샀죠. 근데 이제 거의 무슨 뭐 날 강도처럼 했는데 제가 이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게 또 다른 사람이 이걸 알고 또 나와서 막 해달라고 그러면 어떨까. 아주 귀한 그림을 위해서 저희 그 리빙룸하고 우리 이제 아픈 아이 방에 도배를 했습니다. 더 많은 그림이 제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요즘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음, 활동. 그 활동이란 말도 안 어울려. 그러니까 뭐 하세요? 어, 뭐 그냥 집에서 디굴디굴 책 보다가 또 그림 그리다가 뭐 며칠 전에 언니랑 동생 왔다 가고 그리고 이제 그 뭐지? 드로잉 모임 음, 그거 시작해서 음, 이제 지금 카페에 숙제 올리고 있죠. 그 드로잉 모임 하시는 거 좀 어떠세요? 재밌어요. 어떤 게요? 일단 그전에 계속 혼자 작업해서 음, 좀 심심하기도 하고 음, 내가 물론 이제 작정하고 하면 그냥 그날 조금씩 그리기도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늘어지고 작업을 안 하게 되는데 음, 이제 거기 같이 하니까 그냥 숙제 핑계로 계속 음. 그래도 조금씩은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좀 어떤 소속감이나 어떤 단체의 힘이겠죠. 그렇죠? 혼자 있으면 네, 조금 축 처지는데 좀 네, 뭔가 맞아요. 같이 하니까 뭐 어울려서 하다 보면 안 네, 하는 것도 하게 되고 좀 그렇죠. 예. 예. 저는 근데 이게 뭐 저는 예술가를 너무 좋아하는데 저도 이제 제가 예술가 될 줄 알고 그림 공부했다가 화들짝 놀랐죠. 아니다. 이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속이 터져서 이제 못 하는구나 해서 요즘은 이제 제가 다른 거에 좀 재미있어서 그걸 좀 하고 있지만 어 선생님 작품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또 글도 잘 쓰세요. 사실은 되게 무겁지 아니, 않게. 예, 그 책도 내셨잖아요. 그 한 걸음 앞선가요? 한 걸음 한 번에 한 산티아고. 걸음. 한 번에 한 걸음 맞아. 딱 선생님 맛 그 다우신 지금 제목이신데 그 책을 쓰시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음, 책은 산티아고 걸을 때 계속 제가 뭐 글을 잘 쓰고 뭐 사진을 잘 찍고 이런 게 아니라서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냥 그림으로 날마다 그려서 기록을 남겼는데 음, 그거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갔을 때도 뭐 그런 식으로 남겼는데 그게 서랍 안에 음, 계속 서랍 안에 있는데 뭔가 되게 미안한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 그림에 대해. 그림한테요? 예. 음, 이걸 뭔가 밖에 내놓아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음, 애들 그림만 계속 쌓여가고 음, 그래서 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처음에는 그냥 인스타에 그림 계정 해가지고 그걸 올리다가 음, 제가 그런 걸 이제 어떻게 광고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자료 창고식으로 그냥 혹시 누구라도 볼까 싶어서 그냥 올리다가 어, 거기 말고 이제 제 본 계정에서 보다가
그게 왜 떴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내 그림으로 책 만들기인가 뭐 음. 이런 광고였는지 그냥 그분 게시글이었는지 제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뭐 그때 인스타가 음. 뭐가 뭔지 잘 뭘 모를 예. 초기라서 네. 그게 뭐에 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게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또 삐리박 꽂혀가지고 이거다. 이걸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드렸는데 거기가 수원인가? 하여튼 그랬어요. 서울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러면 일단 서울 가는 길에 수업을 들어야겠는데 이제 그 선생님 수업 시간이랑 제가 이제 잘 안 맞으니까 그럼 혹시 개인적으로 수업을 해주실 수 있는지 여쭤봤더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서울을 가 있는 동안 조카 그 노트북 빌려가지고 그거 들고 가서 수업하고 한 며칠 했지? 한 3일 했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뒤로 이제 집에 와서 혼자서 작업을 해서 이게 출판사를 통해서 만든 책은 아니고 음, 제가 그냥 다 편집하고 오, 해서 진짜요? 인쇄소 알아보고 근데 이제 그 전에 그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출판하는지에 대한 이런 거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 크라우드 펀딩 그 텀블벅이라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이걸 자기는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 네. 해보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예. 그래서 사실 제가 그때 책을 뭘 찍어낼 만큼 돈이 있지 않아서, 네. 어, 일단 도전을 했죠. 텀블벅에다가 그거 신청을 했는데, 피드백이 와서 그 신청하는 글을 몇 번 수정하고, 그 사이에 이제 원고 완성해서 샘플 뽑아보고, 음, 하여튼 그렇게 해서 펀딩 해서 책을 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몰랐던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돈 얘기만 저는 눈이 떠지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선생님 클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신청을 하셔서 네, 펀딩을 받으셔서 출판을 네, 하시게 되셨다. 네. 이제 그러니까 펀딩 금액이 얼마인가요? 이제 좀 물어봐도 될까요? 여쭤봐도?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아, 선생님, 그게 제일로 중요한데, 그게 100, 어? 100만 원인가? 150만 원인가? 뭐 그 그러니까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개인 출판을 하신 거잖아요. 출판사 안 네, 끼고. 네, 네. 그는 그 출판을 내 책을 낼 때는 그러면 대부분 그럼 150만에서 100만 원 정도 든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인쇄소에다가 내 책을 낼 때는?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그 예산 잡아서 하고, 뭐, 그 포장비, 우편료, 또 뭐, 혹시 이제 뭐 발송 사고나 이런 게 났을 때를 대비해서 여유분, 뭐, 그리고 이제 펀딩으로 신청해 주신 분들한테 보내는 양에 조금 더해서 뭐지? 서점, 그 일반 서점은 아니고 독립 출판물들을 이렇게 판매해 주시는 독립 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저는 그 글들이 거기, 거기 선생님 때문에 네. 좀 들여봤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돈을 몇 권 이렇게 막 하니까, 예, 그 정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선생님, 네. 그, 내가 원하는 책을 이제 했어. 이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팔아요? 그러면 서점에다 다 줘요? 그냥 이렇게? 아니요. 팔아주세요. 그 서점에도 그걸 보내야 돼요. 연락을 드려야 돼요. 이런 책 혹시 나왔으니까. 이런 책을 만들었는데 음. 받아주실 수 있는지
물어봐요. 그래서 그 아. 서점에서 받겠다 하면 그때 다 샘플 한 권에다가 5권 해가지고 6권씩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뭐 거절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 음. 서점에서 좋다 그러면 책 보내주세요. 그러면 서점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에요. 이 위탁하는 거예요, 위탁. 위탁을 해서 거기서 팔아주면 거기에 예, 나머지 이제 그 네네네. 그 이익금을 내서, 퍼센테이지 얼마 띄고 이제 나머지를 제가 받는 거죠. 아, 만약에 출판사를 끼게 되면 그 모든 게 출판사가 다 해주는 걸 음, 독립으로 음, 음. 하시면 이제 발로 하나씩 하나씩 다 띄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쵸. 음. 저 몰랐어요, 그런 거. 이런 거 되게 저도 궁금해 하실, 몰랐어요. 그래요? 저도 그거 하나,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시작했어요. 나는 우리 바로 선생님이, 참, 제가 특이점을 하시는 분 중에 그냥 존재가 특이점이신 분은 그냥 저보다 세포가 중에 뭐 특이점을 나눌 게 없어. 그냥 본인이 특이점이야. 이거 보시는 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뭐 그렇게 그닥 뭐 참 살아가는데 그렇게 뭐 집착하는 것도 없고 뭐 있으면 있는 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 또 그런 거는 어떻게 그렇게 또 꽂히시는 거는 그냥 수원까지 달려가셔가지고 그걸 배우시고 그걸 또 하시고 이 작업을 배우는 것까지는 할 수 있다고 쳐봐 우리가 요즘은 배운다 이거지 온라인으로 예, 뭐 어떻게 해서라도 배워. 근데 예, 그 작업을 하는 시간이 얼마나 예. 걸리셨어요? 그 작업 시간이? 일단 그림은 그려져 있는 거고, 음, 이제 거기다가 이제 책으로 만들려니까 이제 그림이, 그, 날마다 그리긴 했지만, 이제 그 그림들이 다 막, 그, 책, 순서가 아니, 음, 순서는 이제 날짜 써놓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음, 너무 부족하죠. 그날 그냥 한 장 한 장씩밖에 안 그린 거니까, 아, 내가 더 그리고 싶은 장면들이 또 있고, 이제 뭔가 이렇게 전체적인 책 구성을 했을 때 음. 뭔가 부족한 점이 많이 보여서 이제 좀 더 그리긴 했죠. 그림 더 그러니까 그리고. 예. 그 뭐가 힘드냐면 선생님 보통 사람들은 이제 배웠어. 배웠는데 책으로 갈 때까지 그 부족한 걸 그리고 거기다 글도 써야 되잖아요. 글도 맞추고 또 그걸 뭐 이렇게 조합해놓은 하고 뭐 이렇게 뭐 제본 뭐 사이즈도 맞춰야 되고 이게 예.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걸리셨어요?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 그거는.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출판사에서 뭐 어디까지 돈 받아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냥 제가 얼른 하고 싶은 급한 마음으로 그냥 한 건데, 음. 그, 한 두 달? 두 그, 달, 세 달? 뭐 두 달, 세 달이라고 치면 그 두 달, 세 달 동안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몰입을 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 선생님 제가 친직해서 알기도 하는데 뭘 그렇게 뭐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해 하시는 분이 아니신 걸 우리 바로 선생님하고 조금만 얘기해도 다 알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왜냐면 인생에 그렇게 연연하시는 게 없는데 어떻게 그렇다고 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지. 하는 건 해, 또. 이렇게 중요한 거. 보통 사람들 이걸 못 해요. 이게 보통 어떻게 하냐면 내가 책을 내고 싶어요. 그러면 출판사에다가 그거를 다 내서 출판사에서 오케이를 하면 그 출판사에다가 내가 책을 내주고 그 사람들이 이제 선생님 하셨던 그 뒷작업을 다 해주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이렇게 수정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서점에다가 알려주고 그거는데 선생님은 지금 날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게 그게 생에 별로 그렇게 예착이 없으시는 분이 얼마나 이게 희한해. 보통 사람 생각을 못 해요. 그걸 어떻게 다 할까? 근데 무슨 생각이 사실, 하셨어요? 그걸. 이거를 제가 완전 생으로 모르는 건 아니고요. 응, 아, 옛날 얘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응. 그 바닥에 그, 뭐가 있으셨다, 그럼. 음, 기술이. 네, 제가 아, 원래는 만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 고등학교 때부터 동아리,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응, 어떻게 연유연이 닿아가지고, 응, 이제 다른 학교 친구들이랑 뭐 언니들 알게 돼서 이제 저는 이제 같은 나이 친구들끼리 모여서 만든 처음 동호회에 들어갔는데 그 동호회들이
자체 제작 책을 해요. 만들어요. 아, 동인지를. 예, 예. 동인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교환해서 보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20대 때 했죠. 아, 그러니까 완전히 쌩은 땡은 아니셨다. 아닌 거죠. 연결이 네. 되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말대로 예전에 옛날에 했던 걸, 해보았으니까. 예, 응. 내가 했던 걸로 연결이 이렇게 예. 되셨던 거네요. 아, 완전 쌩은 안 아니다. 그러면 못 해요. 왜냐면 제가 겁도 많고 음, 막 그런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몰라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보통 왜 모르면 자기가 관심 있으면 막 찾아내서 막 네, 알잖아요. 네. 근데 난 그게 이상하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잘. 저도 그, 알아요. 그걸 잘 안 하시는 분인 걸. 뭘 막 알려고 하고 막 이러신 게 없잖아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묘미고 재밌거든요. 어떻게 정말 뭐 인생에 뭘 막 하려고 하고 막 애착을 갖고 그걸 하겠다 이런 분이 아니신데,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걸 하신다. 사람들 참 신기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책을 하나 지금 하셨는데, 그래서 하셨어요? 일단 펀딩에 해주신 분들한테 보냈고, 어, 서점에 들어가서는 뭐 몇 권 팔리긴 했는데, 뭐 그닥 사람들한테 이렇게 눈길을 끄는 책은 아니라서 되게 좋은데, 그냥. 책이. 사실은. 전 되게 그래도 제가 어떤 모임이었을 때 그 권장 도서로 막 놓기도 하고, 물론 제 모임이 작았기 때문에 히트는 못 쳤지만, 이것도 어떤 광고고 마케팅인데, 참 되게 좋은 책이었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감사합니다. 예, 어떤 의도를 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주세요. 요즘 세대는 이런 걸 원해요.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순수함 자체여서 전 되게 힐링을 받았거든요. 그 책을. 물론 저도 산 책은 아닙니다. 이 작가님이 그냥 보내주셔서. 근데 읽으면서 제가 워낙 책을 빨리 읽으니까 막 진짜 좀 늦게 읽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는 분은 제가 이걸 어떻게 올려놔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떻게 링크가 있으시면 제가 링크를 조금 해가지고 올릴 테니까 좀 기회가 되시면 네이버에 바로 가서 사실 수 있죠. 선생님, 예, 예. 예, 작가님 책. 검색하면 그거 파는 서점들이 스토어 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예, 제목을 치면 아마 나올 나오시죠. 거예요. 예. 네. 그럼 이제 궁금한 거는 선생님, 그래서 이제 네. 그 책을 지금 보시는 분이 있으면 한 번씩 저는 강추해요. 한번 보세요. 왜냐면 어떤 것도 이 독자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어떤 흐름을 뭐 이렇게 생각해라 저렇게 생각해라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전혀 없어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세대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라는 게 좀 있잖아요. 주류가 꼭 내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면 안 되는 거다. 항상 한 시대마다 그 주류의 흐름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거 좀 보시고 선생님 본인을 뭐라고 지칭하고 싶으세요? 음, 글쎄요. 그게 항상 고민하고 지금도 요즘에도 계속 음, 생각하고 이제 메모를 하긴 하는데 음. 뭐였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잘 모르겠어요. 헐, 뭐였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뭐라고 음,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우린 다 이제 죽잖아. 에블바디가 다. 음. 근데 뭐 굳이 뭘로 기억이 돼야 될 필요가 필요까지도 없으세요? 있을까요? 그냥 나 사는 동안 재밌는 거 좀 하고 음, 즐겁게 살다 가면 되지 그쵸. 않을까라고 또 뭐 생각합니다. 기억됐으면 좋겠어. 이 말도 우스워. 누가 기억을 한다고. 사실,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누가 나를 기억한다고. 근데, 이름은 왜 바로세요, 선생님? 그런? 그냥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옛날에 처음 컴퓨터 시작할 때 뭐 어디를 가입하는데 아이디를 적으라고 그랬는데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어떤 이름을 쓰고 있었는데 음, 그냥 그 이름이랑 좀 어울리는 발음을 그냥 발음, 그것도 뜻도 없이? 그게 바로예요? 그래서? 그래서 생각나서 그냥
불렀더니 그 친구가 바로 입력을 하더라고요. 바루라고? 예, 그래, 참 좋아요. 예, 그 이름이 이제 아무 뜻이 없는 바루다. 근데 저는 우리 선생님을 보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편해도 된다는 느낌? 그냥 있으면 나 있는 그대로. 저는 6남매 엄마고, 뭐 일도 하고, 음, 또 뭐 여러 가지도 하고, 또 천성이 저는 뭘 막 만들어내고, 사람하고 뭘 이렇게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좀 긴장감도 오고, 어쩔 때는 내가 지금 뭘 하나 또 본의 아니게 경쟁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면 또 지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선생님을 보면 그런 모든 게 이렇게 무장해제되는 것 같아요, 그냥. 자체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놀았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랄까? 가끔씩 제가 좀 지치면 우리 막둥이가 4살인데, 걔를 이렇게 손을 잡고 한 바퀴를 돌거든요. 그때의 느낌이 들어요, 저는. 바로 선생님하고 있으면. 그냥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뭐 애라서 그런가? 그렇죠. 사람이 4살이라서 그런가? 그 마음이 있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 그러니까 선생님, 응, 나이에 맞는 어떤 사고나 지식이랑 이런 뭔가 상식적인 게 별로 없어서 응. 음, 그런 쭉, 그게 좀 그래요. 저는 근데 되게 이제, 콤플렉스였는데 응. 케이트가 되게 그게 왜 좋아해 컴플렉스야? 너무 주니까 좋아요, 저는. 나는 너무 되게 좋아요. 진짜. 신기하기도 하고. 그거 너무 좋거든요. 근데 사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음. 궁금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뭐 먹고 사세요? 전 행정하는 사람이라, 이제 뭐 이렇게 보여기도 아티스트신데, 음. 그림도 굉장히,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리고, 또 의외로 어떤 중심적인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아이들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어떤 서바이벌에서 무슨 디제스터가 나고 막 그래. 그러면 사실 어른보다 애들이 더 살아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약한데도 강함이 있는데 우리 바로 선생님이 바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이들이 약한 존재 같지만 사실 또 서바이벌 때 강해.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살까 궁금할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사세요? 이렇게 여쭤봐도 돼요? 음, 미미 물어봐 아니 놓고. 뭐 여쭤보는 건 괜찮지만 대답해 드릴 말이 딱히 없어서 굶지 않으시죠? 굶진 않죠. 굶기는 제가 인스타 보면은 얼마나 잘 잡수는데 건강식으로. 네, 누가 막 어, 물어오죠 또 갑자기. 그러니까 그게 음, 어, 저는 제가 이렇게 어디 가서 이제 막 돈을 벌고 이런 일을 잘 못하니까 뭐 음. 일단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하기에 체력이 좀 딸려서 약하고. 젊을 때는 못했고 예. 그렇다고 막 성격이 좋아서 뭐 활발해서 막 영업을 하거나 이런 거는 생각조차도 못 해봤고 상극이죠. 말도 안 되죠. 예. 그리고 뭐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뭘 하는 것도 그닥 안 좋아하니까 이제 혼자 계속 지내고 그래서 그러니까 궁금할 것 같아요. 이게 돈이 사실 제일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게 문제였는데 그냥 어떻게 필요할 땐 돈이 들어올 일이 있더라고요. 뭐 언니가 일을 하면서 이제 알바를 시켜주기도 하고 그 필요할 쯤엔 또 그러니까 어딜 출퇴근해서 하는 거를 못 참을 하시죠. 수가 못 없어가지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안 하려고 음, 하는데 음, 음 그래도 왜 진짜 급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음, 이제 그만 좀 해야 털고 일어나서 되는데, 나가야 좀 되겠다 해야 이런 되는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어떻게 소개받으면 그전에는 아,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급하다 이러면 일단 가죠. 음, 일단 가서 하다가 이제 못하면 어쩔 수 없는 또 오고, 거고. 예. 어쨌든 가서 하고 하는 데까지는 하다가 뭐 그래서 사실 직장이라고 해봤자 두 군데, 세, 그러니까요.
두세 군데 이제 뭐 그러니까 뭐 잠깐 다니는 거랑 음, 근데 이제 한 군데는 표구 하는 초고? 집이었어요. 표구. 표고, 예, 그림 예, 표구. 예, 표고, 예, 그림 이렇게. 근데 음. 이제 대체적으로 동양화나 뭐 문인화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예, 표구 하는 집에 사무 사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일을 하고 거기 다니면서 음 뭐랬지? 그 원예 조경 원예 이런 거를 배우러 다녔었어요. 그런 걸 와, 좋아해가지고 멋있다. 그래가지고 삶이. 그거 배워서 이것저것 자격증 따놓고 그런데 이제 그 회사 1년 2개월 다니니까 더 꽉 이상 찼죠. 더 이상 못 다니죠. 나의, 나의 한계가 꽉 와가지고 찼죠. 예. 그래서 죄송하다고 하고 이제 그만두고 또 팽팽 놀다가 아니 일은 하긴 했어요. 조경팀에 쫓아다니게 했는데 거기가 일이 뭐 많은 것도 아니고 아니고. 다들 이제 나랑 비슷한 비슷한 학원에서 만난 사람들. 사람들이 예. 이제 자격증 따가지고 일을 해봅시다 하고 일을 벌인 거라 뭐 일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쩌다 한번 일 들어오면 가서 하는데 이제 일단 체력이 딸리시고. 체력이 안 되죠. 오면 그 근육통약이랑 진통제 사다 먹고 그날 밤 먹고 자야 되고 뭐 이러다 이렇게 하니까 뭐 하여튼 오래 못하고 몇 번 하다가 그만뒀고 그리고 있다가 이제 또 여기저기 가서 목공도 배우다가 근데 그 제가 어떤 그 고미숙 선생님의 그 팀이 있으세요. 이제 이렇게 유튜브 보시면 백수살기 나오는데 거기 있는 분들도 다 우리 지금 바로 선생님 같으신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저 너무 좋은데 이게 이름이 백수지 사실 프리랜서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선생님이 특이점대로 잘 사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내 특이점을 살려서 하면 좀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 어떤 분은 막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막 무슨 뭐가 되고 이 이걸 참 이거 뭐 우리 도 닦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 돈과 자유라고 보면 어떤 사람은 내가 물질에 있는 걸 만족해야지 더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유로가 더 있어야지 삶의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아마 그 뒤쪽이실 거예요. 자유. 네. 그렇다고 못 먹고 사는 건 아니고 남한테 돈을 피해를 주고 뭐 사기를 치고 이런 건 절대로 아닐 건데 그럴 재주도 없죠. 없죠. 전혀 없죠. 그래서 어 저는 되게 부럽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왜 음,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저는 아이들이 있고 음,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충동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도 이렇게 밤에 이제 제 시간으로는 밤이지만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선생님이 저는 선생님이 저도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냥 뭐 예술인이라고 하기에도 좀 좁고 그런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좀 사회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 있으세요, 선생님? 내가 사회가 이런 식으로 좀 돌아가면 내가 내 있는 그대로 선생님은 본인 자체가 특이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가 좀 밥을 어떻게 먹고 살까 이 걱정 안 하고 그냥 편할 것 같다. 어떤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사회가. 근데 사실 제가 편하게 먹고 저 같은 사람이 마음 편하게 먹고 사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왜요? 왜요? 아니,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뭘 누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서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부양까지, 누가 왜? 그걸 보조까지 해줘야 되는 거는 조금, 사실 그걸로 살고는 있지만, 가족들의 부양으로 살고는 있지만, 왜? 그러니까 뭐 제가 사회가 말씀을,
네. 왜 말씀드리면 내 특이점대로 내가 생긴 모양 그대로 그냥 살 수 있는 사회에 어,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셔도 왜 이렇게 사회가 복잡해서 꼭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거 말고 아 너무 착하신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응. 다른 사람들의 사는 거에 비하면 진짜 놀고 먹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바랄 순 없어요. 그냥 아 그래요.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이면 돼요. 굶어 죽지 않을 정 그러니까는 아 참 그 이 보시는 분이 와 독특하다. 근데 되게 부러우실 거예요. 왜냐면 그 보통 사람 왜 우리 선생님이 이게 특이점이냐면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용기가 안 나요. 음, 근데 선생님은 내가 용기를 내서 하는 건 아니야. 그냥 산 거지. 내가 무슨 큰 용기를 내서 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 거죠. 그래서 특이점이라는 거예요. 특이점이 바로 그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 아니, 사실 음. 케이트가 그 이 천직 상담 한다고 했을 때, 네. 어, 언젠가 케이트한테 한번 물어봐야지라고. 물어보세요. 아니, 나의 천직에 대해서 음.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예. 엊그저께 통하면서 그런 거 없다고. 제가 그냥, 뭐랬지고. 그냥 그렇게 살으라고. 무슨 직업이 필요해. 그러니까 그게, 천직이라는 건 직이잖아, 직업. 그러니까, 직업이 맞지 않는 사람한테 천직이 무슨 직업이 없다고. 없어요. 직업 없고, 그냥 뭐 책 내시면 책을 내는 사람한테 직업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작가라고 그러지. 음, 작가. 근데 작가를 직업이다 생각하는 순간 못 하실 거라고요. 음. 내가 작가로 맨날 뭘 써야 된다 이러면 또 못 아유, 한다고요. 싫어요.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게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냥. 그래서 또 누구 뭐 강사 그러면 또 못해요. 왜냐면 정해진 시간에 또 그걸 음, 가르쳐야 된다고. 그게 무슨 어쨌든 간에 텀을 뭐 또 못해. 그냥 그러니까 그 정해진 시간에 딱 매이는 거 자체가 사실 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예, 없어요. 본인은 선생님은 그냥 천직이 없어요. 프리하게 뭘 하면 하는데, 음, 하여튼, 그게 또 이제 혼자서는 몰라도 이제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이랑 약속이나 뭐 이런 게 잡히는 거면 그것에 대한 그건 또 책임감이, 무거움이, 예. 책임감이 느껴지니까, 뭐 하는 동안은 착실히 하려고 하겠지만 열심히 하시죠. 오래 진심을 못 가죠. 다해서. 그러니까는 근데 참 신기한 게 이런 분들의 이제 특이점이 뭐냐면 할 땐 한다는 거죠. 정말 필요한 순간에 어떻게 딱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음, 보이지 않는 규칙에 그렇게 딱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는 자, 몇 시부터 몇 시 텀을 딱 이렇게 계획이라는 게 없어야 돼요, 앞에. 내가 요번에 6월에 누구를 만났어. 이제 저 같은 경우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6월 강의를 이렇게 했어. 그러면 7월 강의를 8월 강의 이렇게 를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이제 갑자기 답답해지는 거야. 내가 이걸 6월, 7월, 8월까지 어떻게 이걸 다 끝낼까? 막 이게 이제 답답한데 우연하게 우연하게 누구를 만났어. 그랬더니 그냥 우연하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더니 6월 했고 또 이제 6월 끝날 쯤에 또 우연하게 또 뭘 했더니 뭘 했어. 이렇게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만나야 될 사람을 그 시간에 잘 만났고 또 필요하니까 또 그 시간에 또 만났고 또 희한하게 각자의 상황이 그래서 또 헤어질 때 또 헤어지고 그런 게 굉장히 타고나셨다는 거죠. 그렇게 계속 인위적이지 않게. 살아서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게- 그게 계속 그렇게 베테랑이라니까. 살아서 그런 식으로 우연하게 해외여행도 가셔서 산티아고도 가시고 음, 우연하게 또 그렇게 가시고 그러니까 그걸 누가 인위적으로 이걸 이렇게 하라고 하면 못 하셨을 텐데 그 흐름대로 잘 가신다는 거죠. 흐름대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특이점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우연하게 가는 어떤 그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음, 인위적인 거를 써요, 일부러. 나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고 내가 우연한 그런 특이점이 없기 때문에 흐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일부러 어느 회사를 들어가야 되고 일부러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없어서. 우리가 다 그게 있다면 굳이 그렇게 안 살아도 되지, 솔직히. 근데 그게 없다는 어, 거지. 나는 내가 그 사회에 다른 사람들이랑처럼 음.
그런 살아갈 능력이 안 돼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계속 생각했었어요.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선생님 그렇게 만약에 생각을 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자꾸 비교를 막 너무 음. 부자 있고 막 그런 사람하고 하는데 그냥 음. 그만 살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고만 삽니다. 그냥 내가 이 혼자 몸이면 혼자 몸인 대로 이렇게 사는 거고 또 내가 자식이 많고 또 가족이 있으면 또 가족이 있는 대로 고만 다 사는데 거기에서 인제 뭐 꼭 무슨 돈이 누가 많냐 안 많냐 이런 기준점으로 뭐 비교하는 것 자체도 우습죠 사실. 돈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돈에 특이점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있지. 예. 그게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사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내 스스로를 먹여 살리는 게 너무 힘들고 음. 물론 정말 필요할 때는 가서 일을 하긴 하지만 음. 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게 잘 안 됐고 음. 그래서 그게 항상 이제 식 주변에 이제 좀 민폐 같은 느낌이 계속 있어요. 음. 응. 왜요? 어, 뭐 일단 뭐 가족들에게 용돈을 받기도 하고, 필요하면 음, 음, 일단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돈도 주고. 근데 선생님 나에게 그게 용돈을 주시고, 그렇게 치면은 결혼할 때 만약에 음, 그런 논리로 가면 결혼할 때 한국 사회에서 부모님들이 뭐 집도 해 주고 한다며. 결혼하고. 뭐 본인 스스로들이 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느 구조가 더 부모님이 뭐 해 주고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냥 얼마 용돈 받는 게 낫지.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거. 그거지. 그러지 뭐 아파트 전세가 뭐 아파트만 얻어 줘도 돈이 한두 푼이에요. 뭐 억이잖아. 몇 천만 원이고. 그렇게 치면은 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큰돈 받은 거는 돈 받았다 생각 안 하고 용돈 쪼끔 받은 거는 돈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게 돈을 많이 받은 거야 솔직히. 다 부모들한테나 누구한테 다 돈 음, 받죠. 다는 아니지만 꼭 그걸 민폐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음, 만약에 저한테 그런 선생님 같은 특이점이 있잖아요. 저 지금 일하고 있는 거 당장 때려칩니다. 진짜로. 왜냐면 저는 그런 특이점이 없어요, 저 자체가.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 살고 내가 해야 될 때 알아서 하고 내가 그냥 쉬어도 될 때 그냥 쉬고 이게 특이점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다른 음. 사람한테 비교를 하면 꼭 나는 일을 지속적으로 못하는 사람, 일을 꼭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법이 어딨어요, 아티스트가. 그러니까 계속 그게 음.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언니도 이제 계속 직장 다니고 동생도 뭐 계속 이제 어린이집 스승님 다니고. 하고 막 음. 이랬는데 그게 이제 젊을 때는 그래도 몇 년 이제 직장 일하고 그 조경 배워가지고 음. 우연히 어떻게 어딜 들어가서 한 4년 다녔는데 어, 그, 그 때까지는 그거는 정말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싶은 진짜 딱 뭔가 때였던 것 같고 음. 그 뒤로는 그 그냥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는 이제 형제들이 예. 근데 용돈을 저에게 주고 아니 있죠. 용돈을 주셔도 되고 뭐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솔직히. 음, 그렇게 보면은 뭐 누구한테 돈 좀 꺼 달라고 그러고 사기도 치는 사람도 있고. 음, 선생님 그리고 뭐 기업을 운영하는데 다 자기 돈으로 운영합니까? 다 은행에서 꾸기도 하고 여기서도 꾸기도 하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부분보다는 자기 생활의 리듬을 맞춰서 산다는 게 저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아마 거기에 지금까지 자신감이 없으셨으니까 우리 기준이 다 있잖아요. 그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아 내가 왜 아직까지 나이 먹어 가지고 지금 뭐 내 자리도 없고 명함도 없고 막 음, 이럴까.'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드실 수 있지만 그게 백수의 얼마나 좋은 점인데요. 그러니까 프리랜서인데 고민숙 선생님이 그렇게 하셔서 공동체 하신 거잖아요. 지금 얼마나 바쁘세요. 고민숙 선생님 거 한번 유튜브 보셔요. 거기 있는 분들이 다 백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때 저는 음. 고미 선생님이 그 글쓰기 음. 강의하신 게 있어서 네. 그거 보다가 찾아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잠깐 유튜브로 봤었는데 어, 사실 되게 부러웠어요. 그러니깐요. 나도 미리 알았으면 나도 저렇게 여기 사는 갔을 건데. 텐데.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죠, 선생님. 지금도. 그러니까 '아 나는 네. 이렇게 사는 특이점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서 내 삶의 그 속도가 있거든요, 사람마다의 속도. 그러니까는 나무도 자기 속도가 있고 꽃도 자기 속도가 있잖아요. 아카시아도 제일 늦게 피잖아요. 꽃도 제일 먼저 피는 애 자기 속도가 있고 자기 삶의 리듬이 있는데 저희 보통 제가 그런 특이점이 없는 사람은 그걸 찾기가 진짜 힘들어요. 있기는 있어. 근데 거기에 대한 예민함과 민감함이 좀 뒤떨어지지. 근데 우리 선생님은 그게 탁월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도와 내 삶의 어떤 그런 그 속도와 어떤 그런 게 굉장히 빨리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최선을 다하셔서 사시면 고미숙 선생님 그 백수 클럽보다 더하신 원탑이라고 보면 돼요. 저는 원탑이라고 봅니다. 그거 인제 '아 이게 나구나.' 그래서 그대로 가시면 되죠. 근데 하고 싶은 거 하시고 멈추면 멈추고 하시면 하시고 작품 하실 동안 하시면 하시고 또 좋은 사람이 있으면 또 같이 또 하기도 하고 저는 그럴 것 같아서 너무 제가 정말 부러우신 분 중에 하나. 왜냐면 제가 그런 특이점을 나는 가졌으면 좋겠거든 저는 진짜로. 그게 잘 안 케이트가 돼요. 그러면 좀 뭐 제가 뭘 어떻게 해요? 만들어 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케이트 음, 네, 사실 조금 음. 제가 이렇게 가볍게 살기 때문에 아 너무 가벼워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케이트의 상황을 알았을 때 조금 왜 좀 가져가실래요? 이런 저 말 해도 무거움을? 되나? 내가 무거운 조금 원톤이야. 원톤이 뭐야. 안쓰러웠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상황이 만약에 내가 겪으면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주가요 선생님, 우주가 알아요. 그리고 알아서 감당할 사람한테 줘요. 그거 지금 이게 자기 소울이 있는데 이 소울이 감당할 만한 그 껍데기를 주지. 그냥 마냥 그렇게 막 뭐 우리가 무슨 무작위야. 그냥 막 던지어서 그냥 팍 패는 게 아니에요. 다 이게 엄청난 질서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내려놓은 그 이론이 명리학일 수도 있고 양자 물리학일 수도 있고 그냥 어마어마한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찾아가는 게 되게 재미거든요. 어. 그냥 막 던지지 않아요. 저 무거운 걸로 치면 무슨 어디 어지간한 무거움도 견디지 못하죠. 근데 제가 그 스스로를 무겁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인제 저한테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힐링이 된다는 게 '아.' 하고 좀 이렇게 보찜이 있다가 보찜을 딱 내려놓고 좀 이렇게 쉬기도 하고 이렇게 산을 보면서 밑에 보면서 '아 그렇네.' 하면서 보기도 하고 그런 분인 거죠. 사실 이제 저희가 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인제 뭐 50 정도 반백을 살면 어딜 가서 편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디 장소를 가서 또 편할 수도 있지 순간. 그런데 그건 순간이고 정말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는 영혼과 영혼을 만났을 때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혼을 만났을 때 그 영혼이 갖고 있는 에너지로 인해서 내가 좀 편안함을 느끼고 뭐 힐링을 받고 이러지 물론 좋은 데 가서 산천을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산천에 있는 에너지를 받는 거거든요 사실. 거기 있는 네, 편안함, 물의 편안함, 산의 편안함 이런 거지. 막 뭐 사실 뭐 좋은 데 비싼 데 막 빌린 데 막 고급스러운 데 펜트하우스 가면 편안합니까? 신기하지. "야 뭐 이런 거 된다면 자동문으로 다 된다 씨." 막 이러고 "야 봐라, 봐라, 봐라." 하면서 막 보고 막 이러고 뭐 엘리베이터 막 타고 막 야 막 이러지. 거기서 편안한 느낌을 내 힐링을 막 이러지는 않잖아요 사실 솔직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만났을 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편안함을 주는 사람. 음, 아니면 좀 맑은 사람. 그러니까 제가 무거운 보찜을 갖고 있고 또 그걸 또 즐겨요. 즐기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늘 무거워요. 뭘 해. 막 해.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뭐 프라작하고 뭘 앵기고 그런 제 특이점이죠 그게 특이점.
예, 선생님 오늘 이렇게 또 즐거운 시간을 가져서 지금 레코드 하니까 제가 약간 평상시와 아닌 좀 이렇게 곪은 모습이 보이지만 또 인제 그렇지만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지셔서 바로 선생님 너무 즐겁고 저희가 보는 바로 선생님은 정말 이게 자유로운 영혼? 하지만 그 안에서 규칙이 있고 그다음에 편안함을 주는 그런 영혼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인제까지는 제 바람은 가지고 계셨던 어떤 그런 네 약점이다라는 생각을 좀 벗어버리시고 그래서 프로페셔널한 정말 프로페셔널한 백수로 한번 원탑을 달리셨으면